212페이지 8장 포수화 설비예요. 수계 설비 중에서는 가장 난이한 게 포예요. 뭐 봤어야 말이죠. 스프링클 헤드 보잖아요. 옥내 소화전 보잖아요. 근데 포는 진짜 잘 볼 수가 없다는 얘기. 그쵸? 자, 소화작용은 질식, 냉각, 유화, 희석작용인데 뭐랑 똑같아요?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가 같습니다. 유화작용이 뭐예요? 기름이 막 온도가 높아졌어요. 화재 났으니까. 자, 차가운 것을 딱 뿌렸어요. 냉각이 되죠. 그죠? 우리 집에서 고깃국 끓여가지고 식히면 어떻게 돼요? 위에 유막이 형성이 되죠. 그죠? 유막을 형성시켜서 공기와 기름을 차단하는. 또 기름이 뭐가 또 방지가 돼요? 예? 증발이 줄어들잖아요. 유막에 의해서. 또 뭐도 차단이 되고, 공기도 차단이 되고, 예. 휘발은 잘 안 되고. 2번에 종류 및 적용성인데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포헤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우리 포소화 설비를 쭉 보다 보면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포헤드다, 포워터다, 그죠? 자, 두 개 중에 설치를 하는 거는 포헤드예요. 왜 포헤드를 설치하냐? 싸잖아요. 그리고 얘는 포 전용이에요. 물을 방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포워터는 물을 방사할 수도 있고 포를 방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방사하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능을 가져요. 포헤드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겸용이죠. 그러면 좋겠어요? 포를 방사하는 건? 포를 방사했을 때 성능이 더 우수하는 거는요, 포헤드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성능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용 가능하다, 겸용 가능하지 않다. 포만을 방사할 때 성능이 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상으로는요, 공기 허비권은 둘 다 있어요. 디플렉터도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요, 포 스크린, 왼쪽은 포 스크린이 있어요, 없어요? 포헤드는? 예? 포 스크린이 금속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포 스크린이 없죠. 포 스크린이 있다, 없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 어떻다? 네? 가격은 포헤드가 싸다, 포워터가 비싸다. 또요, 네? 많이 사용하냐, 적게 사용하냐. 포헤드는 많이 사용한다, 포워터는 안 사용한다 정도예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얼추 알았어요? 포헤드, 포워터에 대해서 얼추 알은 거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214페이지 수원 계산법이요. 이거는 계산에 대한 거는 설계편에서 설계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를 100% 넣어놨다고요. 설계편은. 당연히 포소화 설비의 수원 계산법 설계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계산에 이용되는 모든 것을 설계편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안전 기준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문제가 5개가 나왔어요. 설계편에 다 있어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문제를. 그래서 좋은 교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넘어가죠. 쭉쭉 넘어가요. 공통이 많이 나옵니다.
221페이지 저장 탱크 설치 기준 나오죠? 그죠? 6개를 쓰시오.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죠? 딱 좋은 분량이에요. 자, 222페이지 혼합장치가 나와요. 혼합장치.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어떻게 출제가 예상이 될까요? 별표가 다 있어요. 예, 그림도 그리시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화학 소방 자동차 중에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있죠? 거기에 혼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 혼합 방식입니다. 점검할 때 뭐 차 안에 들어가서 점검할 거예요? 소방차 안에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압송식이 있고 압입식이 있어요. 한 3년 됐나요? 소방기술사에 압송식, 압입식을 구분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왼쪽은 다이아프램이 있다. 오른쪽은 다이아프램이 없다. 왼쪽은 예, 탱크 가격이 비싸다. 오른쪽은 탱크 가격이 싸다. 성능은 왼쪽이 우수하다. 오른쪽이 우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다이아프램이 있어서 비싸고 좋다고요. 자, 다이아프램이 있어요. 다이아프램 위는 약재예요. 다이아프램 아래는 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물하고 약재가 구분 없이 훅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예, 위쪽으로는 약재가 가야 되고, 그죠? 위쪽으로는 약재가 가야 돼요. 어디? 어느 쪽으로? 탱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혼합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약재가 가야 된다고요. 그죠? 이 관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들어오는 거.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 그러면 물이 위에 약재가 아래에. 그러면 약재가 무거워야죠. 그죠? 압입식은요, 포수와 약재의 비중이 물보다 무거운 거를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프램이 있는 압송식은요, 네? 무겁든 가볍든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수와 약재들 중에 예, 비중이 1.15나 1.2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를 최소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뭐 1.05나 뭐 0.9나 1보다 약간 큰 1.05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별 구분이 없잖아요. 확인하기 좀 구분될 수 있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압입식은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포수와 약재 편에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포수와 약재 편이 없어요. 우리 필기 교재에 보게 되면 포수와 약재 편에 보게 되면 최고로 높은 비중이 1.2예요. 그것도 좀 불안해요, 사실은. 뭐 2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압입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이유가 3번은 라인 프로포셔너, 4번은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인데요. 어떤 게 제일 많은 혼합을 할 수 있을까요? 프레저 사이드가 대혼합, 중은요 프레저 프로포셔너, 라인은 소량 혼합용이에요. 대중소, 라인이 소, 프레저가 중, 프레저 사이드 대량. 그래서 큰 위험물 저장 탱크, 옥외 저장 탱크 있죠? 그죠? 포가 많이 필요하겠죠? 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을 주로 쓴다고요. 근데 이런 건물에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 이제 포수화 설비를 가지고 방호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물 옥상이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죠? 또 5개 이상은 5개인데 포수화 설비. 그런 데는
프레자 프로포션을 쓴다고. 자, 넘어갑니다. 자, 2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 1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2번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스프링클러 편에서 이미 일부 얘기를 했어요. 79도씨 미만짜리다. 2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이다. 높이는 5m 이하다. 그럼 5m 이하라는 게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스프링클러는 문제가 심각하죠. 예? 스프링클러는 높이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m에 설치하면 야 이게 맞나 틀리냐. 12m에 설치했어요. 야 이거를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뭘 근거로 봤을 때? 이런 걸 근거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무대부, 높은 부분, 무대부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개방형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대부가 우리나라는 참 막연한 게 무대부, 몇 미터 무대부, 몇 미터 높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6m 생각하시면 됩니다. 6m.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기술사인데.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막 무대부가 있는데 무대부 있으니까 무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개방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무대부가 아니에요. 용도상. 근데 층고가 높아. 어디에? 로비요, 로비. 아트리움. 건물마다 뭐 몇 층을 그냥 툭 터가지고 그냥, 그죠? 그럼 3계층만 터면 몇 미터예요? 3, 42. 그죠? 거기에 헤드를 설치를 했어요. 폐쇄형 헤드를.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에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6m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6m가 넘어가면 개방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자, 저기 강의실 뒤에 보게 되면 유도등이 있어요. 무슨 유도등이라 하죠?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해요. 그죠? 피난구 유도등.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유도등이 없는 건물을 갔어요. 반드시 설치하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없을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참고로 여기서 저기까지 딱 10m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문에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문의 거리를 저는 나름대로 법에는 없지만 10m로 저는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딱 갔는데 10m 되는데 없어요. 없을 수 있지 뭐. 저는 그래요. 그리고 6m 돼요. 당연히 없을 수 있지. 3m 돼요. 잘했어. 박수 쳐요. 그런데 점검하는 사람들은 저기 지하 주차장 옆에 창고에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뭐 없다고 유도등 없다고 지적해가지고 반드시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또 소방관리자도 뭐예요? 잘 모르니까 진짜 해야 되나 보다 또 하고. 유도등은 누가 있어야 피난자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맞나요? 아니 사람도 상주하지 않는 창고에 유도등을 설치하라고 막. 점검하러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가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가 2번 겹쳐야 되거든요. 거실에서 점검하러 마침 들어갔는데 또 마침 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경우의 수가 2번이 겹쳐야 되는데, 그죠? 네, 소방은 이 경우의 수가 2번 겹치는 것을 고려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불이 나는데 2개 층이 동시에 나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요. 탱크가 두 개가 있어요. 위험물 탱크가. 위험물 탱크 두 개에서 동시에 불나는 거 가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팽창비란 뭐예요? 227페이지에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최적을 원래 포 수행 최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죠? 전 페이지 표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226페이지 표. 팽창비가 20 이하인 거 저발포, 1000 미만인 거 고발포. 그죠? 80 이상 1000 미만인 거. 중발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압축 공기포 헤드가 있죠? 압축 공기포 헤드. 얘는 뭐 반대다? 흡입 공기포의 반대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가보죠. 자,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포 헤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가요? 포 수용액이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 무선 정리, 베르누이 정리. 자, 그림이 있어요. 필기에. 기사 필기에 공 두 개를 천장에 매달고요. 여기에 기류. 공은 이쪽으로 몰리죠? 무선 정리, 베르누이 정리. 그죠? 네,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가면요, 흡입력이 생겨요. 흡입 공기포. 자, 포 수용에 포가 생겼어요. 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봤어요. 실제 포는 요만해요. 자, 포입니다. 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봤어요. 이 포, 이거는 뭐예요? 포 수용액이에요. 보통 약재 3%, 6%, 1%, 1.5%, 2%. 3%, 6%는 저발포형. 1%, 1.5%, 2%는 고발포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3%다 그러면 이게 포수용액인데, 포수용액 물 97, 약재 3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주로 뭐예요? 주성분이 물이라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 그래서 공기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베르누이 정리와 관계가 있고요. 흡입 공기포예요. 자, 맨 처음에 압축 공기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다고요. 그럼 옛날에 공기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흡입 공기포 하나밖에 없어요. 흡입자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공기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압축 공기포가 생겼어요. 얘는 공기포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압축 공기포. 압축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압축 공기포는 여기에 주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압축 공기는 여기에서 주입합니다. 용기, 뭐야? 예. 압축 공기 들어가는 용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압력 조정기. 그리고 여기에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여기가 후렉시벌관이에요. 후렉시벌관. 후렉시벌관 이전에서 공기를 집어넣어요. 예. 여기서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적은 공기양이잖아, 흡입은. 근데 많은 공기를 끄트머리에서 집어넣으니까 이게 공기 집어넣는 것만큼 공기포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 넣어서, 예, 이 요철이잖아요. 후렉시블. 그죠? 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포가 생기는 거예요. 배관 안에서. 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이게. 뭐, 계산치로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그런 겁니다. 자, 227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229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포 체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표도 있고요. 이
2.0리터, 0.5리터, 0.29리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워요. 2529 이렇게 외운다고요. 2.0, 0.5, 0.29를 그냥 0 다 빼고 2529 하면 2.0, 0.5, 0.29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개는요. 1.11, 0.28, 0.16은 이 0.5, 0.29에다가 각각 0.555를 곱하면 이 세 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세 개, 1.25, 0.31, 0.18은 맨 처음에 있던 2529에다가 0.625, 0.625를 곱하면 이 값이 나와요. 즉, 625 있죠? 6월 25일. 0.625 곱하면 이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혼자 외우려면 포기하죠. 그죠? 어려우니까. 자, 간포 최적은 해당 바닥면으로부터 방호 대상모로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 최적이다. 자, 이게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이 붙었어요. 제일 높은 게. 그죠? 자, 이거보다 여기까지 0.5m 위까지 포를 가득 채우면 이 실내에 가득 채우면요. 실의 가로, 실의 세로, 높이의 0.5. 가연물 높이의 0.5. 그죠? 그러면 꺼질까요?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간포 최적은 뭐예요? 예, 포를 어디까지 채우면 되는가의 개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 방호 면적 외주선의 개념이 나와요. 당의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 이게 외주선이에요.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게 방호 면적이고요. 소방기술사에 외주선을 설명해라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234페이지까지 포소화 설비를 얘기했는데요. 뭐 공통이다 보니까 그닥 많이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설계하고 점검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뭐 설계만, 점검만, 그러면 공통하고 점검을. 설계만은 만 시험 본다 그러면 공통하고 설계를 다 본다 그러면 공통 설계 점검편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사책을 봅니다. 예, 한 달이면 적어도 2권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권도 못 보더라. 이 책을 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덜 보고 그걸 보게 되면요. 이 책은 또 잊어버려요. 더하기가 아니고요. 교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2권, 3권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차가 됐으니까 한 권이 되는 거죠. 합격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한 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책 한 권이 제일 좋다라는 거.